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빛. 우리 눈에는 다 같은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 광활한 우주 곳곳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별들이 많다. 이 기기묘묘한 별들을 찾아 우주 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이 우주의 별 중 절반 이상은 서로를 공존하는 커플로 맺어진 쌍성계다. 헌데 개 중에는 아주 로맨틱한 커플도 있다. 2015년에 처음 발견되어 많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한 VFTS 350이라는 커플별이다. 너무나도 로맨틱해 키스하는 별이라 불릴 정도다. 이처럼 보이는 커플별을 과잉접촉 쌍성계라고 한다. VFTS 352는 우리 은하 옆 대마젤란 은하의 타란툴라 성운에 있다. 두 별의 질량이 각각 태양의 약 57배로 아주 거대하고 서로의 공통 질량 중심을 수문의 시간에 한 바퀴씩 매우 빠르게 공전한다. 근데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분명 키스를 하고 있다. 두 별의 중심 사이가 불과 1200만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 서로 맞붙어 있어 질량의 약 30%의 물질을 공유하면서 뒤섞인다. 이처럼 VFTS 352는 짝꿍별 중 질량이 큰 주별이 더 작은 짝별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뱀파이어 별과도 다른 아주 희귀한 쌍성이다. 특히 나이 또한 둘 다 100만 년 정도로 거의 같은 어린 별로 표면 온도가 4만 도에 이를 정도로 아주 뜨거운 별이다. 그러니까 서로 뜨거운 몸과 열기를 함께 나누는 매우 열정적인 커플인 셈이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VFTS 352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드라마틱한 파국을 향해 돌진해 갈 것이라 예측한다. 그 하나는 두 별이 합쳐져 매우 빠르게 자전하면서 엄청난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대한 하나의 별이 될 거라는 게다. 계속 회전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두 별이 합쳐지지 않고 각자가 초신성 폭발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한다. 이 경우는 둘이 가까이 붙어 있는 블랙홀 쌍성계로 진화할 것이며 이후 두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강력한 중력 파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다. 기괴한 커플별은 또 있다. 2023년 12월 지구에서 레이저 빔을 발사해 정밀하게 다시 관측한 별이다. 바로 용골자리 에타별이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밝은 용골자리 성운에 위치해 있다. 용골은 선박 하단의 앞뒤로 배의 중심축을 잇는 골격을 말한다. 상상 속의 동물 용의 뼈와는 무관하다. 용골자리 에타별은 매우 밝은 초거성 쌍성계다. 키스하는 별처럼 생긴 건 1840년대 두 초거성이 충돌해 대폭발로 방출된 가스로 만들어진 작은 사람이란 뜻의 호문클루스 성운이다. 그러니까 두 별이 키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대래 두 별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두 초거성에서 나온 고에너지 입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생기는 충격파가 항성풍이라는 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때 하나의 별에서 내뿜는 항성풍이 10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다른 별의 항성풍과 충돌하면서 5천만 도의 고에너지 입자가스가 생성된다. 그 에너지가 가시광 영역의 1000억 배에 달해 우리 은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이다. 밝기가 태양의 500만 배에 달한다. 별 중의 별, 슈퍼스타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 용골자리 에타별을 기괴한 커플별이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분명 170여 년 전에 죽었는데 좀비별처럼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원래 두 개의 별이 아니라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계였다고 한다. 거대 질량을 지닌 A별과 B별이 서로 가까이 공전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C별이 그 바깥을 공전했다는 게다. 그런데 질량이 가장 큰 A별이 수명이 다하자 자신의 중심핵만 남기고 감싸던 물질이 B별로 흡수되었다. 당연히 B별은 태양 질량의 약 100배까지 성장하여 극도로 밝아졌고 힘을 잃은 A별은 바깥쪽으로 밀려났다. 그 대신 외곽에 있던 C별이 B별 쪽 가까이 끌어당겨져 붕괴되면서 거대한 가스 원반을 형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B별의 C별이 합쳐지면서 170여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고, 이때 B별의 양극으로 분출된 가스에 의해 호문클루스 성운이 형성됐다. 한편 살아남은 A별이 괴물로 성장한 B별 주위 궤도에 다시 진입하면서 오늘날 관측되는 쌍성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짝별인 B별이 주별인 A별에 5.5년을 주기로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서로가 방출하는 항성풍의 충돌로 X선 충격파를 일으켜 밝은 섬광이 주기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음은 한때 큰 화제가 됐던 미스터리한 별이다. 천문학자들조차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외계 문명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였다. 우리 은하 중심부의 백조 자리에 위치한 태비의 별이다. 이 별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천문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다. 또 발표한 논문의 제목 What the Flux에서 머리 글자를 따 WTF 별이라고도 부른다. 이 별의 공식 명칭은 KIC 846285이다. 태비의 별은 질량과 밝기가 태양과 비슷한 주별과 그 짝별인 적색외성이 쌍성계를 이루고 있다. 헌데 이 별이 크게 주목을 받은 건 2015년 9월 무려 22%까지 밝기가 뚝 떨어졌다가 되돌아가는 현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도 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밝기가 기껏해야 1% 정도 감소한다. 게다가 그 급격한 밝기 감소는 행성의 공전 주기에 따라 일정하게 반복되지도 않았기에 행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보통의 별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 급격한 밝기 변화를 놓고 천문학자들 사이에 많은 설왕설래가 오갔다. 예컨대 먼지가 많은 가스 원반, 혜성의 물이, 붕괴된 위성의 잔해 등이 태비의 별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맞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 급기야 고도의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별을 둘러싼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했을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별을 한가운데 두고 그보다 훨씬 큰 구체로 에워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받아 생산하는 다이슨 구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37년 SF 소설 속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 1960년 프리먼 다이슨이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붙여진 용어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이를 건축할 재료를 우주에서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설령 그런 구조물이 있더라도 불규칙적인 급격한 밝기 감소를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저 공상일 뿐이라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귀하고 기이한 별 세계를 살펴봤다. 이에 비하면 우리 별인 태양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게다. 우주에는 쌍성도 많은데 태양은 외로운 헛별이고 고에너지 입자를 분출하지도 어두워지지도 않는다. 헌데 우리에겐 평범한 별이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오히려 가장 이상한 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별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구, 그리고 생명체다.